이스라엘로 수십 발의 로켓포가 날아오자 평온하던 도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곧이어 대피를 알리는 공습경보가 울리고 사람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여유롭게 카페 테라스에 앉아 레몬 민트 한 잔을 마시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 이 배짱 좋은 사람은 누구? 바로 국방부 조사개발국 국장 다니엘 골드 준장인데요. 그가 이렇게 한가로이 티타임을 즐길 수 있는 데는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강철 지붕 아이언돔이 지켜주고 있어서죠. 그런데 이 아이언돔이 다니엘 골드 준장의 집요함으로 탄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가 아니었다면 아이언돔은 세상에 등장하지 못했을 뻔했다고 하는데요. 아이언돔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본방 야사에서 확인하시죠. 이스라엘은 과거부터 주변국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1000년 가까이 사라진 민족이 갑자기 들어와 나라를 세워버렸으니 주변국들이 달갑게 볼 리가 없었습니다. 이에 가자 지구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하마스라는 무장단체는 이스라엘을 향해 폭격을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2000년부터 10년간 무려 8천여 발의 포탄을 발사하기도 했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장단체는 하마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06년 한 해 동안 4천여 발의 폭탄을 발사한 무장단체도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 국민 44명이 사망했고 25만 명 이상이 공격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공격 위험에 시달려야 했던 이스라엘은 무장단체에 맞설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하는데요. 문제의 원인을 뿌리 뽑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한 수뇌부는 원점을 타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냅니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개발국 국장으로 다니엘 골드 준장이 임명되면서 상황은 반전되는데요. 어차피 원점을 타격해도 무장단체는 끊임없이 나오니 민간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어 체계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 주장한 것이죠. 수뇌부들의 부정적인 시선에 그는 MD 시스템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직접 보여주면 그들의 생각도 바뀌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몇 달간 야근을 밥 먹듯 하며 개발 초안을 짜기 시작했고 하면 할수록 승산이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2005년 3월 계획안을 완성한 그는 이스라엘 방선업체 라파엘의 최고 책임자였던 일란 비란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비란, 단거리 MD 시스템 같이 만듭시다. 갑작스런 제안에 비란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사개발국장으로부터 무기개발 제안을 직접 받는 건 매우 드문 일인데요. 국방부 내 결재란을 거쳐야 하지만 규정대로 절차를 다 거쳤다간 MD 개발은 시작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죠. 그의 진심 어린 호소 덕분이었을까요? 라파엘 핵심 기술자들은 골드 준장과 함께 공범이 되기로 결심하고 2007년 본격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중동 바닥에서 반세기를 버티며 갈고 닦은 기술력과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데요. 페레츠 장관은 총리에게 보고해 최종 승인을 받아내자 제안합니다. 이제 남은 건 총리를 설득하는 일뿐. 개발비가 비싸다. 완성하는 데 10년도 넘게 걸릴지도 모른다. 미국산 무기를 들여오면 되는데 굳이? 골드 준장의 열정 넘치는 발표와 페레츠 장관의 적극적인 지지에도 단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 계획은 총리의 결재란을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사실상 개발을 그만두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골드 준장이 아니죠. 라파엘에 연락해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 요청합니다. 수뇌부의 싸늘한 반응과 매몰찬 투자 지원 거부는 오히려 개발팀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죠. 그 사이 미사일 방어체계 이름도 지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집안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뜻의 아이언돔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고 그 이름이 최종 승인을 받아 이스라엘 단거리 MD 시스템 이름으로 결정되었죠. 2009년에 들어서 아이언돔 초기 모델이 완성되었고 그해 이스라엘 MD 개발을 돕겠다고 한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아이언돔 개발은 더욱 탄력받기 시작합니다. 결국 2011년 3월 최종 완성되어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골드 준장의 추진력과 집요함, 라파엘사 기술자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아이언돔이 신고식을 치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요. 집중 폭격으로 고통받던 베르셰바에 실전 배치된 아이언돔은
하마스 로켓을 정확히 격추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3년 뒤인 2014년 가자 전쟁에서 아이언돔은 1200개가 넘는 하마스 로켓을 무력화시켰고 요격률 90%를 기록하며 강철 지붕으로서 그 능력을 입증하는 데 성공합니다. 골드 준장은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지만 2012년 아이언돔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국방부 장관상을 받게 되죠.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고 소신대로 움직인 골드 준장이 없었다면 아이언돔은 개발되지 못했을 텐데요. 골드 준장의 애국심으로 탄생한 아이언돔은 단거리 로켓, 포탄에서 크루즈 미사일, 드론 등으로 확장돼 현재까지도 이스라엘을 지키는 강철 지붕으로서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